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정모 씨를 소환해 누나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바닥 민심을 보고 들은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탈출해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삭발에 이어서 단식 투쟁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군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SUV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군용 구급차가 전도돼 병사 한 명이 숨지는 등 연휴 막바지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4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경길 정체는 밤 11시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뉴욕 매치와 경기에 선발 등판에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최근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2곳에서 큰 불이 나 시설 가동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수급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0달러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 정모 씨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조 장관 처남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인 정모 씨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누나인 정경심 교수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투자 경위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을 갖게 된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 오늘 밤쯤에 영장이 청구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괌에서 귀국한 직후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이곳 검찰로 소환돼 이틀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후엔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내일 새벽 6시가 기한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모 대표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환해 조카 조모 씨와 현재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카를 통해서 투자처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친동생과 체포된 조카의 진술에 따라서 정 교수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촌 조카 조모 씨를 상대로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후보자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펀드 의혹과 관련해 선을 그었지만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3억 8천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조카를 통해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 투자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다른 업체에서 받은 1,400만 원의 자문료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소환된 동생인 정모 씨와 조카 조모 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통한 조국 법무장관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의 브리핑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은 조국 수사 외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중락 기자 보도를 보시고요. 각자 이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조국 장관 행보, 검찰 수사, 최후의 승자 누가 될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일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훈령을 통해 구두 브리핑 금지와 오보 대응 시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언론 티타임이 사라지고 공식 브리핑은 기사에 틀리다 맞다 확인은 하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포토라인에서는 조국 배우자, 조국 못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여당의 검찰 수사 공보 개정안은 정치검찰의 복귀이고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검찰개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숨통을 조여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 또 조 장관 혐의 입증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자, 뉴스 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조경진 기자, 연휴 동안 검찰이 수사 속도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연휴 기간 동안에 정상 근무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조 장관 오촌 조카 체포하는 등 성과가 있었고 지금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죠. 사실 지난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 이모 대표와 이 투자처 웰스 C&T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 분위기 이대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예, 그랬었죠. 검찰에서 곧바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임. 실제로 그 결과 오촌 조카의 전격 체포와 지금 고강도 수사, 그리고 조 장관의 처남 소환까지 탄력이 붙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이제 영장은 기각됐어도 검찰은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윤석열 총장 응원 물결이 지금 일고 있다면서요? 오늘 그 대검찰청 앞의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면 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응원하는 꽃들이 연휴 동안 수북하게 쌓였어요. 많이 쌓였네요, 정말. 네, 조국 장관 수사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시민들이 꽃을 두고 간 건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앞으로는 엿소포가 배달됐었잖아요. 그랬죠. 저 사진 나오네요. 엿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메시지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인사청문회 앞둔 조국 장관 앞으로는 꽃 배달이 와서 또 대조적이었잖아요. 예, 그때 그랬죠. 근데 확 달라진 분위기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팬카페도 등장했는데 보시다시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합니다. 저겁니까? 팬카페? 네. 예. 이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이 지지층이 양분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에 맞서서 조국 장관도 연일 검찰의 아킬레스건을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주 월요일에 취임해서 아직 일주일을 채우지 않았는데 예. 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란 말을 10번이나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법무부가 감독 권한,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네. 실제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꾸렸는데 단장으로는 민변 출신인 인권국장을 앉혔습니다. 예. 또 검찰의 방골로 꼽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이 감찰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 검찰의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감찰권까지 제어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고 어제는 부산에 가서 지난 2016년 상관인 검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김웅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의 아킬레스를 또박또박 짚으면서 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런 조 장관 행보를 두고 말이죠. 실명을 내걸고 비판도 나왔다면서요? 이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고 김웅영 검사의 묘소 참배를 두고 필요한 일인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일단 조 장관은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추석의 자기조상도 아닌 김 검사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 언론 사진 노출을 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 플레이에는 다시 놀라게 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털끝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장관의 완장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을 대기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이제 오늘 밤에 오천 조카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앞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부터가 이제 검찰 수사 분수령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주목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 여부입니다. 예. 지금 검찰이 조 씨와 코링크피 이모 대표 등 대질 신문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 씨가 주범이라는 논리가 세워진다면 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기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말이죠. 오늘 고발장이 하나 더 접수된 게 있다면서요. 지난주에 조 장관 취임하고 동시에 이 법무부 주요인사가 대검 간부들을 만나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 이런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 당사자로 지목된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식 논의가 이루어진 적 없다.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조 장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한 시민단체가 이 두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의 교감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봐 달라는 건데 일단 검찰이 손에 쥐기는 했는데 이 곧바로 배당을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김호수 차관과 달리 이성윤 검찰국장은 검찰 소속이고 검찰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검찰과 조 장관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특수부의 배당에서 들여다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조경영 기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자, 이 최후의 승자. 그렇다면 누가 될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것 같고 관전 포인트 어떻게 봐야 돼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영장 청구 이후에 발부 여부, 또 조 장관 부인의 추가 기소와 소환, 지금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 검찰이 지금 전방위 수사를 벌여 찾고 있는 게 결국에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조국의 법무부, 윤석열의 검찰, 양측이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어느 한쪽은 끝을 봐야만 끝나는 데스 매치도 연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쪽 모두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추적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 민생 경제를 챙기자고 강조한 반면에 한국당은 삭발에 이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오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하는 여야의 민심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돌아본 추석의 민심은 민생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정기국회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얘기는 후안무치의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연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하고 해임 건의안과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돼야 됩니다. 도덕소로 가야 됩니다. 조국 어떻게 장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인숙 의원의 삭발에 이어 이학재 의원은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당의 추석 민심 진단이 한참 잘못됐다며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려면 조국 시한폭탄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서 내부 분열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비난하자 민경욱 의원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며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빈손으로 회군의 맹탕 추경과 맹탕 청문회를 열어줬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사퇴론에 반박했고 오히려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며 내부 총질은 금물이라고 맞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하기도 한다며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버액션 때문에 당 대변인에서 물러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며 예의를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촉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현재 조국 장관 수사 상황을 조국 가족 인질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엔 강하게 부인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무영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 추적에서는 조국 정국을 둔 정치권의 향배와 추석 민심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전쟁에 다시 참전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을 스스로 주저앉히기 위한 가족 인질극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이제 새로운 산막이 열린 거고. 유 이사장은 언론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촛불 집회와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유 이사장이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신을 둘러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이 마음먹으면 나가는데 마음을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습니다. 유 이사장은 밖에서 응원단 역할만 열심히 할 것이며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고요. 강원도 양구에서는 군용 구급차가 전도돼서 병사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도로입니다. 차 한 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더니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뛰쳐나와 다친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차량 내부에 사람들이 많이 다친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인근 도로에선 군용 구급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장교와 병사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 탔던 의무병 서모 상병이 숨졌습니다. 그 병사만 군부대 구급차로다가 이송행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소방구급차로. 이들은 아픈 병사를 사단 의무대로 이송하던 길이었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주에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경주 읍성이 있습니다. 신라 이후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죠. 경주시가 300억 원 넘게 들여서 옛 모습으로 복원을 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10년간 복원한 경주 읍성입니다. 읍성 동쪽 향일문과 성벽 324m를 복원하고 LED 480개로 야간 조명까지 설치했습니다. 복원 예산만 무려 321억 원.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광객은커녕 주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오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오겠습니까? 작년 10월 8일 중공이가 외부 관광객 100명 나갔습니다. 화장실은 아예 없고 20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이 차지했습니다. 화장실 자체는 너무 부족하고요. 주차 공간 시설도 부족하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외엔 관광객을 유치할 콘텐츠도 없는 데다 원래 있던 읍성 성벽은 잡초로 뒤덮인 채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320억 원을 들이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원한 성벽 일부를 이처럼 돌 대신 말뚝을 박아 원래 모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0억 원을 또 들여 경주읍성 북쪽 성벽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화장실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은 잘 없어요. 안 한다는 계획은 아닌데.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에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나이 들면 귀도 어두워진다고 하죠. 근데 이 난청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부모님 혹시 난청 증세 안 보였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난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가 겪는 대표적인 청각장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이 난청 증상을 겪습니다. 집사람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기 시작을 했죠.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방치하다가는 치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연구 결과 난청이 있을 경우 해마가 관여하는 인지 기능이 청력 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이 있으면서 소량 투여한 그룹에서만 인지 기능이 다른 3가지 그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뇌 해마라는 부분에서 시냅스가 현격히 저하된다는 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일상적 대화가 어려워 사회와 단절된다는 점도 결국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단순한 노인성 난청으로 넘겨짓기보단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청력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처럼 연휴가 있으면 반려동물을 펫 호텔에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려견 호텔이 인근 상인들의 명절 대목을 망치는 상황이 생긴다는군요. 소음에 냄새에 위협적인 개들 때문이랍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펫 호텔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인이 맡긴 반려견들로 붐빕니다. 현재는 명절 연휴 3일 목금토는 방에 갔었고요. 방에 빠지면 연락을 드리는데요. 보호자는. 인근 상가와 입주민들은 소음과 배설물 등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개가 한번 짖기 시작하면 한 마리가 짖으면 다 따라 짖잖아요. 그게 명절 때가 특히 심하다는 걸 많이 맡긴다는 거죠. 가게 앞을 서성거리는 대형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목줄을 하고 있어도 약간 좀 위협적일 수 있어서 못 나가고 있었던 적도 많고 냄새가 계속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다 못한 상인들이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소음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고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는 하는데 애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성숙한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서울 고속터미널역이 1위였답니다. 1위. 4년 연속 1위래요. 지하철 노선별로는 2호선이고요. 불법 촬영,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5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역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많아 불법 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많아서 좀 불편하고 불안해요. 가방으로 가린다거나 빨리 올라가거나. 고속터미널역은 4년 연속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56건이 발생했는데 나흘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노량진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고 여의도역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환승역인 지하철역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긴 그런 경우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노선별로는 2호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9호선과 1호선 역시 발생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이어지자 지난해 정부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차량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등 모두가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경 차량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시각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언제 정체가 풀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요금소 앞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차들이 연이어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귀경을 마친 경우가 많아 정체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3시쯤 절정에 달했고 오늘 하루 48만 대 차량이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폐쇄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차량 속도가 지금은 많이 원활해졌지만 서울 방향 1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가 다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역시 오후 6시 이후 정체가 풀렸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광주나들목도 일부 구간 정체를 제외하고 양방향 원활한 상황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쯤이면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이번 테러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시꺼먼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 구름은 위성에서 포착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아브카이크 탈황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이 어제 새벽 드론 10대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نتيجة استهدافهما بطائرات بدون طيار درون حيث تم السيطرة على الحريقين والحد من انتشارهما. 불이 난 아부카이크 탈황 시설은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량의 70%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고 쿠라이스 유전은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입니다. 예멘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규탄할 것을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차질이 예상됐습니다. 이는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에 달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축해뒀던 원유를 풀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 유가 상승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에 비해서 1.04%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정으로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보다 10만 6천 원이 오른 655만 1천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예상과는 달리 하늘이 맑았습니다. 비구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볕까지 뜨겁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9도, 대구가 28도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약한 탓에 비의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빗방울 정도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이 껴있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 25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점차 가을빛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